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드디어 모스탄 전 대사의 안동댐 발언을 우리 주요 언론 중에 한 개가 물었습니다. 떡밥을 물었습니다. 자, 한국일보인데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론 한국계 법학자 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이렇게 잔뜩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극우들의 소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요지인데요. 자,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슈가 이제 불거지는 것을 대통령실은 끓일 겁니다. 민주당도 고요히 조용히 있잖아요. 이 이슈가 분명히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 SNS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30대들은 이거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1회 뭐 가장 노출도 많은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정상적으로 뉴스가 나간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김동화 의원이라고 37세 민주당 의원이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고요. 그 관련된 글을 정체불명의 자가 엉터리 뉴스를 엉터리 발언을 했다, 거짓말 했다라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그걸 이제 떡하니 올렸는데, 그 후로는 그 좌측에서 민주당에서 전혀 이슈화가 안 됐습니다. 그 누구도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잦아들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한국일보가 이렇게 떡하니 지금 기사화 시킨 거죠. 권경성 기자네요. 젊은 기자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모스탄 대사가 언급한 것이 굴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이제 처음으로 이 좌파들이 잘하는 게요, 메신저를 공격하죠. 보통은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부정하기가 어려우면은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그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김동화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자신의 글이 이제 나갔고요. 근데 이게 한국일보 기사는 이제 최초로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죠, 이거. 근데 이 메시지 공격한 것이 이제 맞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기본 사실도 몰랐다라면서 이 모스탄 교수가 전한 소식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단현명인 국제법 인권 북한 전문가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들이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 교수가 등록되어 있는 주의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달라고 한국 대통령실이나 행정기관이 청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이게 해법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믿는 극우 농객도 한 배였다라면서 워싱턴에서 지금 폭로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떡하니 사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포함된 국제선거감시단이 지난 6월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한국 6.3 대선 선거 사기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라면서, 그리고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진행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신뢰를 표시한 중국계 극우 농객 고든창 한국 보수주의 연합 K-10팩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이런 식으로 사진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중국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고요. 자, 극우 농객 고든창 변호사는 올 2월 미국 보수 진영의 최대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 10팩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 저 사람의 말은 거의 다 믿는다고 극찬한 인사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모스탄 등 국제선거감시단의 모든 인물은 수년간 부동산 재벌이자 한미 극우운동의 데모 애니 첸이 만든 한국 보수주의 연합 K-10팩 중심으로 뭉쳐 조직적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진영을 친북, 친중, 극좌라 모함한 극우 연계 세력이다. 5년간 악의적 주권 침해를 일삼을 게 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를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아닌데 주요 맥락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재밌어졌습니다. 흥미로워졌습니다. 저들이 이 떡밥을 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시그널이고요. 이 한국일보 기자도 이걸 작성하면서 겁을 냈네. 그러니까 모스탄 기사에 대해서 이 팩트 이야기도 많이 실어놨잖아요. 이분이 정체불명의 자도 아니고 덮보잡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야.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미 거의 장관급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역임했다라는 것도 벌써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5년 동안 굉장히 시달릴 것 같다라고 이미 말미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이들이 메시지를 공격은 했지만 완벽하게 뒤집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거짓이었다라는 그 근거가 지난 대선 무렵 그 전에 우리 검찰에서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그때 내세운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게 명백한 반박 메시지가 못 됩니다. 반박 자료가 못 돼요. 이제 이것을 이슈화하게 되면요, 이재명에게는 100% 이게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 아니다를 한번 따져볼 이제 필요가 생겼고,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물어준다 그러면, 이 이슈를 언급해준다 그러면 이건 오케이 땡큐죠. 굉장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그때 이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제 이제 폭로한 그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실질적으로 이재명과 이 이제 카르텔이 있다라고 칩시다.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요, 그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폭로 중에 한 개가 미국의 USAID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인천에 있는 세계선거 관련 기구 AF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세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USAID의 자금이 거기로 지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요, 감사 다 할 수 있고 조사 다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올 것이 왔다, 난리 났다라는 게 이게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가 이거 지금 못 모르고 이걸 이제 떡하니 이렇게 기사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구몰이하려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사화했지만,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 우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여기도. 이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비난만 하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또 이게 휘말리잖아요. 예, 이 편파 보도가 되면서 이거 자체가 또 법적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국일보가 요즘 이렇게 경영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자 본인이 겁을 좀 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쪽 주장도 그대로 실어주면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거구들의 주장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공격을 해놓은 거지. 한쪽도 소개해주고 한쪽도 공격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슈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국일보에 오히려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걸로 인해서요, 미국 시펙 그 행사, 미국의 그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 발표했던, 그 폭로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 지금 소개가 됐는데, 한국일보 자체 기사라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지만 네이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난리 났습니다. 벌써 댓글 지금 폭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여기 가서 댓글 쓰세요. 그게 말이죠, 우파 유튜브 영상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파 유튜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댓글 보면 당당하면 모든 재판을 떳떳하게 받아라. 사실 이미 유죄 판정 받은 것만으로도 넌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네요. 그놈의 그것 좀 그만 짓거려라. 부정선거 정황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국민의 절반이 외치고 있다. 그럼 선관위 시스템을 까서 공개해라. 수학적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면 아닌 일이 되나? 중국발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당했고 다수의 국가들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으니 이건 국제적인 문제다. 그저 허위사실이라고만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나? 국민 우롱도 정도껏 해라. 세 번째,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찌시나 민주당이 직접 모수탄을 고소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고소해야 됩니다. 고소 못하면 이제 완전히 빼박 걸렸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왜 고소는 안 하고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일까? 미국이 빼박 증거를 내놓을까 봐 무섭나? 그리고 네 번째, 이재명 무호술이나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거죠. 무호술이나 명천지냐? 기레기 니마. 너가 뭔데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단정지냐? 이재명 살아온 걸 볼 때 높은 확률로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게 있고요. 명천지라는 것은 이재명 세상이 됐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부 이게 제가 편집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1, 2, 3, 4, 5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추천수 많은 순서입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할 때 가정법원에다가 열람 허가 요청을 할 텐데 대법원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르면 소년은 송치 8호에서 10호, 사건은 보존기간이 10년이다. 그리고 기록 존재 여부가 없더라도 유포자의 인식조사와 피해자 진술, 주변 상황 조사 등으로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허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포자가 악의적이거나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받았다고 해서 판별은 못함이라고 하면서 다소 이제 법적인 내용을 실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자, 이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따져볼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일보가 진짜 기름을 부었다. 약간의 이제 불이 이제 붙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기름을 덜어 부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2, 제3의 한국일보가 많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올 것이 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